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윤자빈, 신예지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28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출발한 가운데 실적 시즌과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상승폭을 확대시켰는데요. 시장은 매물 소화 과정 속에 무역 협상과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소폭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한 여러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이전에 유럽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성공 확률은 50%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일요일에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협상 타결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도 무역 협상에 근접을 했으며 협상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28일에서 29일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시장의 기대 심리를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과의 만남에서 금리 인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그리고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저희와 이번 주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상황 간략히 짚어봤고요. 이어서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국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미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0.47% 오른 44,901.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 오른 6,388.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4% 오른 21,108.32포인트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죠. 미국 뉴욕 증시가 24시간 거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거래 시간을 현행 16시간에서 22시간으로 늘릴 계획이고 나스닥은 내년부터 24시간 거래를 추진합니다. 이 움직임은 가상화폐 시장처럼 언제든 거래 가능한 환경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유럽, 스위스,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글로벌 거래소들이 거래 시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대체 거래소와 야간 파생 상품 거래로 12시간 체제로 확대됐지만 24시간 거래 도입 논의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본 이동입니다. 미국 증시가 24시간 열리면 아시아 낮 시간에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 증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유동성 감소, 특히 중소형주 위축 우려가 제기됩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격풍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거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8%였던 글로벌 평균 기준금리는 현재 4.4%로 내려왔고 내년 3.9%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커지면 유동성 확대가 더 큰 변동성과 거품을 만든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AI 관련 주식의 과열은 2000년대 닷컴 버블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재현되는 밈주식 열풍, 동전주 거래 급증 등 투기적 신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극단적 거품은 아니지만 투기적 거래가 늘면서 향후 증시 수익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이번 증시 랠리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가 시가총액 3,747억 달러로 미국 기업 20위에 올랐습니다. 홈디포 그리고 P&G를 제친 건데요. 올해 들어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한 덕분입니다. 상승 배경은 AI 투자 열풍과 미국 정부 계약 확대입니다. 팔란티어는 세일즈포스, IBM을 제치며 기술기업 상위권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고평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예상 순이익 기준 PER 273배,
이는 시총 상위 20대 기업 중 테슬라와 함께 유의하게 세 자릿수입니다. 매출은 31억 달러로 상위 기업 중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전망합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가를 175달러,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숨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빅테크 실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30일, 애플과 아마존은 31일 장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최근 알파벳이 AI 투자 확대를 확인하며 AI 관련주가 급등한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AI 투자 계획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또한 29일에서 30일에는 연준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는 없겠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9월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반대로 기대감을 낮추면 증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6월 PC의 물가지수, 7월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 지표도 대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8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협상을 마치지 못한 한국과 중국 등은 압박을 받고 있으며 28일에서 29일 미중 무역 협상에 글로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2분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하회했죠. 매출 감소폭이 10년 만에 최대였고 머스크는 향후 어려움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충격으로 8% 이상 급락했던 테슬라였지만 저가 매수세로 3.52%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에 진입한 팔란티어 2.54% 상승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8%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테슬라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 미래 비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 확장을 강조했지만 실적 부진과 중국발 전기차 경쟁, 정치적 논란에 시장은 냉담했습니다. 2분기 판매는 16% 감소, 주가는 올해 들어 22% 하락, 나스닥 상승세와 대조적입니다. 구글, 웨이모 등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여전히 낙관적이며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언젠가 20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엔비디아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지만 3개월 만에 10억 달러 규모가 밀반입됐다고 FT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B200, H100, H200 등 최신 칩이 암거래로 유통 중이며 동남아를 통한 경로가 주로 활용됩니다. 할렛 가격은 최대 6억 원대, 미국보다 50% 비싼 수준입니다. 미국은 태국 등 제3국 경유 차단을 준비 중이지만 중국 업체는 새로운 경로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2분기 실적에서 또 한 번 AI 돌풍을 입증했습니다. 매출은 964억 3천만 달러,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순이익도 28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핵심 광고 매출은 12% 증가, 클라우드 부문은 무려 32% 급성장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AI 투자 계획을 850억 달러로 확대하며 데이터 센터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약 2,500개 품목 중 1,200여 개의 가격이 평균 5.2% 상승했는데요. 반면 경쟁사 월마트는 같은 품목 가격을 평균 2% 낮췄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트럼프발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의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번 인상은 공급업체 출고가와 무관하게 소비자 가격이 오른 사례로 분석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플러스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작은 커피카트로 시작해 전 세계 젊은 층을 사로잡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 음료 열풍을 선도하면서 급성장한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입니다. 오늘의 기업 사전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 소개드리겠습니다. 2020년 설립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약 90개의 매장을 확보하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의 절반 이상이 커피가 아닌 마차 음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딸기 마차, 블루베리 마차 등 SNS 친화적인 메뉴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이곳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대형 투자사들도 블랭크 스트릿의 성장성에 베팅했습니다. 최근 기업 가치는 약 5억 달러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거점으로 프랑스와 아시아 진출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블랭크 스트릿 커피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업자 비나이멘다와 아산 프라이는 뉴욕 거리에서 저렴하고 고품질의 커피를 팔 수 있는 카트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기부터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소형 점포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후 MZ세대가 열광할 비주얼 중심 마차 음료를 선보이면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이 확산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전략 덕분에 블랭크 스트릿 커피 빠르게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주문 시스템과 작은 매장 운영으로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SNS 기반 마케팅과 한정 메뉴 출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마차, 티라미수 맛 음료 등 트렌디한 메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스타트업 특유의 민첩성이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비 70% 이상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마차 음료에서 발생하며 브랜드 정체성도 확고히 다져가는 중입니다. 특히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마차는 SNS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상징 메뉴가 됐는데요. 틱톡에서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블랭크 스트릿의 마차를 인증샷 필수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런던 진출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3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현지 고객의 호평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파리와 베를린 등 유럽 대도시 진출 계획도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진입도 고려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블랭크 스트릿을 차세대 스타벅스로 평가하며 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음료뿐만 아니라 텀블러, 티셔츠 등 굿즈를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확장이 안정적인 고객 락인을 돕고 있는 겁니다. 최근 새로운 마차 디저트 라인업도 개발 중인데요.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컬 파트너십 체결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향후 IPO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이 성장의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블랭크 스트릿 커피 SNS 세대를 정확히 겨냥한 브랜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 마차를 중심으로 커피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 블랭크 스트릿 커피였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업 블랭크 스트릿 커피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도 짚어보겠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발언이 다시 한번 외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강한 달러로는 아무것도 팔 수 없다며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약달러가 관세 효과를 키우고 비싼 환과 낮은 금리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미 통상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환율은 단독 의제가 아니며 기존 협의 채널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음 달 1일 관세 협상 데드라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50원에서 1,420원 사이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일본에 부과된 15% 수준의 관세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동일 수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1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환율이 다시 1,400원대 후반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현 수준이 적정하며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고려하면 점진적 하락도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당분간 관세 협상과 트럼프의 약달러 발언이 환율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 막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NHK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고 평가하며 협상 과정에서 하나 더 어떠냐라는 제안을 수십 번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본은 5,500억 달러, 약 76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다만 일본 측은 이 중 대부분이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나 보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투자 성격을 두고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운영에서 90%의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일본은 출자에 한해 배당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진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역풍이 예상됐던 미국 경제가 의외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에도 물가 상승폭은 완만하고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2.4%로 반등할 전망입니다. 6월 실업률은 4.1%로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며 고용 시장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 영향이 본격화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전, 가구 등 수입품 가격 상승, 주택시장 침체, 연방정부 계약 삭감이 하반기 경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발표될 핵심 지표에 쏠려 있습니다. 6월 개인 소비자 지출, PCE 물가지수는 2.5%의 상승이 예상되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신중히 검토할 전망입니다. 민농업 고용자 증가폭도 둔화가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4%에서 1.1%로 낮췄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착시할 가능성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관세 인하, 돈으로 사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4일 트럼프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도 4이닝 보너스를 내면 관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통상수장회의가 돌연 취소되고 외교통상 고위급 명감도 잇따라 무산됐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합의를 보고 놀랄 것이라며 추가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80분간 면담 이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긴급 통상대책회의를 열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미 협상 향후 일주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선전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증가해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5%의 증가로 반등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지출 확대에 힘입어 1.2% 늘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중심으로 4.2% 급증했습니다. 다만 투자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건설 투자는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설비 투자도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성장 기여도는 민간 소비와 순수출이 0.5%포인트를 이끌어냈지만 민간 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1% 달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통계상 3, 4분기 각각 0.8% 성장하면 가능한 건데 추가 경정 예산 효과로 내수 개선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변수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 관세가 시행되면 수출 둔화가 불가피합니다. 반면 일본처럼 15%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성장률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엇갈리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20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3,200선 지켜주면서 0.42% 오른 3,209선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내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은 1,815억 원, 기관은 4,370억 원 담아내줬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6,900억 원대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32% 내린 80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918억 원 담아내줬죠. 순매수 해줬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 보여주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18억 원, 기관이 550억 원 매도해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반면에 금융주는 급락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6.83% 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테슬라와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 수주 소식의 장중에 7만 전자를 넘어서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6.83% 상승한 7만 4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1.5% 낙폭을 보여주면서 26만 2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대체로 하락세가 우위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형제주들 강세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 BM이 0.09% 상승하면서 11만 4,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는 2%대 상승 보여줬습니다. 5만 1,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1%대, 삼천당제약은 4%대, AL바이오는 2.98%, 3%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뜨거웠던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효성중공업입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장중 한때 135만 6천 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 급등의 배경에는 바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였습니다. 지난 25일 장마감 이후 공시에 따르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5,253억 원, 영업이익은 1,6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전년 대비 27.8%와 161.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무려 873억 원, 209.7% 급증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수주입니다. 2분기 수주 금액은 2조 2천억 원, 전년 대비 46% 증가, 수주 잔고는 10조 7,200억 원으로 63%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 증권가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LS증권은 목표 주가를 155만 원으로 높였고 대신증권은 1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기존 62만 원에서 무려 113% 올린 132만 원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LS증권은
수주 호조가 이어지면서 연간 가이던스 초과 달성이 가능하다며 실적 상향을 전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북미 전력기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재확인됐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효성중공업은 600억 원을 투입해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수출 전용 설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 증설로만 약 3,400억 원의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상 최대 실적, 대규모 수주, 그리고 북미 시장 경쟁력 강화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효성중공업, 장 초반 1.27% 상승한 127만 5천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중하 때 7.7%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 1.99% 거의 2%에 가까운 128만 4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효성중공업이 이번 실적 발표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수소 관련 기대감이 실적 개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압기, 차단기 등 중전기 부문 수주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성장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을 단기 재료가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향후 수주 충전 인프라 확대, 해외 수주 본격화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주가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관련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에 반도체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AI6 칩을 생산 중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계약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협력뿐 아니라 글로벌 AI 서버 기업들의 2차, 3차 수탁 생산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AI 칩 생산 가능성과 미국 내 투자 확장성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혜주에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원익 IPS,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 AI 연산칩, 테스트 및 패키징 장비 부문 업체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중소형 AI 인프라 관련주들 역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머스크가 구상 중인 로보택시 상용화와 맞물려서 AI 반도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이 일시적 모멘텀에 그칠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주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닉스가 현대차 신형 전기차 출시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이닉스는 전거래일 대비 12.7%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급등은 현대차가 이날 부분 변경 모델 더 뉴 아이오닉 6를 출시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이번 아이오닉 6는 84kWh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562km까지 늘었고 스탠다드 모델도 63kWh 배터리로 437km를 달성했습니다. 배터리 성능 개선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닉스는 1984년 설립된 전기차 핵심 부품 전문 기업으로 배터리 셀 패드와 내화 격벽 등 2차 전지 안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셀 패드는 충방전 시 발생하는 셀 팽창을 제어하고 외부 충격을 막아 화재 위험을 줄입니다. 내화 격벽은 열과 화염의 전이를 지연시켜 대피 시간을 최대 15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닉스는 현대차, SK온,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사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알리바마주에 차세대 배터리 셀 패드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유럽 시장 진출과 전고체 배터리용 신제품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배터리 화재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닉스의 기술력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매출 성장이 기대되며 아이오닉 6 출시와 배터리 수요 확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차 출시 모멘텀, 그리고 글로벌 확장, 안전 규제 강화가 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 이닉스 0.08% 상승한 12,530원으로 시작해 장중한 때 17%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다 현재는 4.39% 상승한 13,07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닉스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닉스는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6가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죠. 이 차량의 내장 소재 및 전장 부품 공급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닉스 주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닉스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전장 부품에 특화된 기업이죠. 특히 친환경 소재, 고기능성 내장재 등 차세대 전기차 트렌드에 잘 맞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 신차 발표와 함께 단기 모멘텀을 얻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수주 발표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보다는 실제 납품 여부를 따져보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기차 관련 이슈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닉스처럼 중소형 부품 소재주들의 움직임에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닉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이죠. 사마 알루미늄인데요.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친환경 알루미늄 중심의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고기능성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입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을 국내외 배터리 기업에 공급 중인데요. 최근에는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를 하면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과 EU 간 무역 논의가 친환경 저탄소 알루미늄 제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탄소 배출 절감 기술을 확보한 사마 알루미늄이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고탄소 배출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고순도 친환경 공정 기업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마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알루코, E&D 같은 친환경 소재 및 금속 관련 종목들에도 투자자들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흐름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서 수익성과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다시 한번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여줬던 사마알루미늄도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SCM 생명과학입니다. 유상증자 관련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강세는 유상증자 관련 공시정정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3일 장마감 이후 SCM 생명과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이 기존 최대 주주인 마르시아 신기술조합 제77호에서 유타 신기술조합 제82호와 코니 신기술조합 제63호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SCM 생명과학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성체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671만 1,409주가 발행되며 발행가액은 745원입니다. 신주는 8월 18일 상장될 예정이고 조달자금은 운영자금 등 경영상 목적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로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성장 투자 목적으로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SCM 생명과학 유상증자 이후 성장 전략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SCM 생명과학 장 초반 1.6% 하락한 1,231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한 때 30%에 가까운 상승분을 보여주다 현재는 12.31% 상승한 1,40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SCM 생명과학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흐름 보여줬는데요. 장중에 30%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출렁였는데요. 오늘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운영 자금 및 임상비용 조달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생명과학 기업 특성상 임상 및 연구 개발 비용 확보는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희석 우려가 있는 만큼 유상증자의 규모, 가격, 세부 조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번 자금 조달이 파이프라인 진행 속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연구 중심의 바이오주 특유의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진척 상황과 자금 운용 계획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특징주들 저희와 함께 오늘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한국 드라마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초대 대표를 지낸 뒤 자신만의 색을 담아 이매지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최진희 회장입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K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이끌고 있는 최진희 대표의 여정과 경영 철학을 전해드립니다. 최진희는 성신여자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앙색 비즈니스 스쿨에서 광고 마케팅 석사를 마쳤습니다. CJ ENM에서 드라마 편성 제작 기획을 담당하며 업계 경험을 쌓았고요. 2016년 스튜디오 드래곤 초대 대표로 선임되어서 업계를 선도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CJ ENM이 드라마 제작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와 스토리의 힘을 상징하는 드래곤을 합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비밀의 숲 등 글로벌 흥행작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2021년 스튜디오 드래곤을 떠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자 이매지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매지너스는 이매진과 어스를 합성해 상상력을 함께 실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진희 대표는 스튜디오 드래곤 시절 대형 프로젝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해 드라마 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J ENM과의 협업으로 콘텐츠를 대형화하고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진출을 선도한 공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가 제작한 도깨비는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을 일으켰고 미스터 선샤인은 넷플릭스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흥행합니다. 이매지너스 설립 후에는 작가와 제작진 중심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을 내세웁니다. 그녀는 작품 중심, 제작자 중심, 글로벌 협업이라는 3대 철학을 강조합니다. 이매지너스는 현재 10개의 스튜디오 레이블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넷플릭스 공개 예정작 이사랑 통역이 되나요?가 있습니다. 홍자매 작가와 김선호, 고윤정 주연의 이 작품은 문화적 장벽을 통역이라는 소재로 풀어내며 글로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 플러스 방영 예정작 북극성은 전지현과 강동원이 출연하는데요. 초대형 프로젝트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진희 대표는 스튜디오 드래곤 시절의 경험을 넘어 크리에이터의 창작권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리더십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산업적인 성공보다 스토리의 본질과 예술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철학을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매지너스는 IP 기반의 글로벌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최진희 대표는 인터뷰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시스템화된 성공이었다면 이매지너스는 창작자 개개인의 상상력을 존중하는 도전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일본 아사히 방송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한일 합작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플랫폼과 협업해 K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성장시킨 리더에서 독립 콘텐츠 스튜디오 대표로 변신한 최진희 대표는 K-드라마의 세계화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철학과 실행력, 한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 이매지너스의 최진희 대표였습니다.
네, 이매지너스 최진희 회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현대차 2분기 실적 리뷰와 하반기 최대 변수인 미국 관세 협상,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시각부터 볼까요? 하나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주가 수익 비율은 5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이고요. 배당 매력도 상당합니다. 보통주 배당 수익률 5.5%, 우선주는 7.1%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도 예정되어 있어 주주 환원 정책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핵심 리스크는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2분기부터 관세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그 충격이 본격화됩니다. 반대로 일본처럼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다면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관세 협상 결과가 주가 재평가의 키포인트입니다. 현대차는 2분기 매출 48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3조 6천억 원, 1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7.5%로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관세 충격을 감안하면 선방했습니다. 판매 지표를 보면요. 글로벌 도매 판매는 106만 6천 대, 중국 제외 판매는 103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비중은 25.3%, SUV와 제네시스 비중은 67.5%로 고부가 차량 판매가 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가 돋보입니다. 판매량 26만 대,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그중 하이브리드가 39%, 전기차가 33% 늘었습니다. 아이오닉 9 신차 효과로 전기차 판매는 55%나 늘었습니다. 환율도 우호적이었습니다. 평균 환율은 1,404원, 전년 대비 2% 높았고 글로벌 평균 판매 단가는 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충격이 컸습니다. 2분기 관세 비용은 8,280억 원, 이게 영업이익을 크게 깎았습니다. 만약 관세가 없었다면 영업이익은 4조 4천억 원, 이익률은 9.2%였을 겁니다. 실적 변동 요인을 자세히 보면요. 환율 효과 플러스 6,300억, 금융 부분 플러스 900억으로 긍정적이었지만 관세는 마이너스 8,200억, 믹스 악화와 인센티브 확대까지 겹치면서 손익이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 대응을 위해 단기와 중장기 전략을 병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인 인센티브, 가격 조정, 그리고 재료비 절감과 부품 소싱 변경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부품화 확대, 현지 생산 강화, 그리고 R&D 투자를 이어갑니다. 다만 부품 소싱 변경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격 효과는 2026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2분기 평균 환율은 1,404원이었지만 기말 환율은 1,356원으로 더 낮았습니다. 부채 평가에는 유리했지만 향후 환율이 1,350원 아래로 내려가면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 하반기 최대 변수는 단연 관세 협상입니다. 일본처럼 15%로 낮춰진다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다시 9% 회복이 가능하고 목표 주가도 상향될 겁니다. 반대로 25%가 유지된다면 하반기 손익 악화 폭은 1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 환율, HEB와 제네시스 판매 호조, 그리고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고배당이 주가 하방을 지지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현대차는 관세 충격에도 전동화 전환과 고급차 믹스 강화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 배당 매력도 매우 높습니다. 바이 의견은 유효하며 하반기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급반등 가능성도 큽니다. 관세 리스크 해소 시 현대차는 주가 재평가 국면에 들어갈 겁니다. 투자자라면 이 변수를 예의주시하세요. 이상 리포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종목에서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대외 변수와 기업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인데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금리 관련 발언과 경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눈길은 다시 한번 글로벌 이벤트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장 속에서는 수급 흐름과 실적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한 발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은 어떠한 흐름이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예지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미증시 모두 빨간불을 켜줬고 국내 증시에선 테슬라를 등에 업은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탈환했는데요. 코스닥은 주춤한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억 6천 선 회복하면서 미국과 EU 무역 협상 타결에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인 관련 소식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자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요즘 증시가 너무 좋습니다. 이 코스닥은 살짝 쉬어갔지만 국장, 미장 할 것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 기업 실적 발표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 남아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 소식에 7만 전자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 급등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